계문연 기lum법. 자, 여기서 계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옛날 분들은 뭐 문의 위치를 중요하게 봤는데 현대인들은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문이라는 개념보다도 싱크대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벽지 전부 다 새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그 베란다 그 샤시 같은 거 바꾸는 거, 그걸 전부 다 포괄적으로 계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대문이 방향이 안 좋다 하면은 대문을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파트에서 뭐 문을 옮기가 수월치 않으니까 뭐 싱크대,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싱크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 화장실을 고치는 경우, 그 다음에 보일러가 오래돼서 물이 잘 유통이 안 되니까 보일러를 전부 다 수리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경우, 그 다음에 오래돼가지고 벽지가 더러워졌으니까 벽지를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 그것도 전부 계문에 포괄적으로 속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화장실,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에 저쪽에 베란다,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뭐 전기시설 같은 거, 수리, 수선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계문 방향, 계문에 속해서 논해야 된다. 자, 이것도 이제 후천 낙서구궁의 구궁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둥을 전부 다 논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논하냐 하면은, 신사하고 유하고 사유축생, 요거는 삼합국이 돼가지고 금의 국을 형성을 해죠. 첫 번째, 사유축생은 손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계문 코저하는 태세까지 세워나가서 구성의 기둥으로 판단한다. 사유축생은 곤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계문 코저하는 태세. 만약에 올해 계문을 한다면 올해 2022년도 이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세워나가서 그 떨어지는 구성을 보고 기둥을 판단한다.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으로 기둥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년생, 자년생, 진년생. 요거는 삼합수극이 되죠. 삼합수극은 요거는 곤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계문 코저하는 태세까지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으로 기둥을 판단한다. 자, 세 번째로는 해니까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생은 요거는 삼합 목국이 되죠. 삼합 목국은 건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계문 거주하는 당년 태세까지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으로 기둥을 판단한다. 자, 네 번째로는 인호술은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생은 요거는 삼합이 돼서 화국이 되는데 요거는 간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계문코죠. 여기서 계문은 뭐 화장실을 고친다, 싱크대를 고친다, 보일러를 고친다, 베란다를 고친다, 벽지를 고친다, 전기시설을 전부 다 새롭게 바꾼다는 거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고치고자 하는 당년 태세까지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으로 기력을 판단한다. 요 여러분들이 또 외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후천 낙서구궁의 구궁도를 여기다 또 한번 그려봅시다. 그 계문 여는 기둥의 구성은 계문연운의 기둥을 판단하는 구성은 첫 번째가 횡재가 있어요. 횡재. 두 번째는 봉적. 세 번째는 창성. 네 번째는 사성. 다섯 번째는 천을, 여섯 번째는 금은, 일곱 번째는 전곡, 여덟 번째는 퇴재, 아홉 번째는 화앙. 이렇게 9개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쭉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어떤 집안에 보일러를 고친다, 어떤 집에 베란다를 터가지고 뭐 샤시를 전부 다 가른다. 그런데 요 계문 여는 기둥의 흉한 해에 그렇게 손을 대서 찍으면 반드시 탈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문 여는 기둥법 이거 옛날 분들이 이렇게 설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서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횡재다. 자, 횡재라는 것은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횡재수가 들어온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기치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재가 들어온다. 예기치 않은 재가 들어온다. 횡재라는 거. 또 사업이 번창한다. 사업의 번창.
부동산 하는 건물 사놓은 사람들, 그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뭐 증권 사놓은 사람들은 뭐 가격이 뛰거나 그 주식이 올라거나 하는 그러한 길한 일들이 발생된다. 봉적이라는 것은 이건 도적적자예요. 도적을 만난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맨 먼저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비 다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물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들어오죠. 실물, 실재,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성이라는 것은 번창한다는 얘기예요. 번창. 그 다음에 뭐 승진하는 것도 영전하는 것도 전부 다 합격,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창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관제를 의미해요. 관제가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12구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사성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약의 파기 문제. 그 다음에 이혼 문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 천월기라는 것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승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전수가 있고 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직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이건 전부 다 천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이 붙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천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금운이라는 것도 요것도 여기는 이제 복록 금운이라는 것은 득재 재산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번창. 자, 전곡이라는 거는 전답을 얻게 되거나 그 다음에 똑같이 득제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재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전곡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전곡에 해당되는 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퇴재라는 것은 이거는 재물의 손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의 손실, 퇴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화항이라는 것은 사고, 질병, 음해,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절명, 죽는 거, 이건 전부 다 화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길한 거는 횡재가 길하고, 창성이 길하고, 천을이 길하고, 금운이 길하고, 전곡이 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휴가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길할 적에는 보일러를 고쳐도 좋고, 화장실을 고쳐도 좋고, 베란다를 터가지고 샤시를 전부 다 갈아도 좋은 거고, 만약에 화항이나 퇴재 이런 경우에는 벽지를 손대거나 아니면 문을 고치거나 아니면 싱크대를 고치거나 이런 거를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제 몇 년생이었죠? 여자 음력으로 1959년 몇 월 며칠 했죠? 6월 27일 자시. 그럼 우리 나이로 지금 몇 살이에요? 기해생이죠. 91, 2, 64세의 기해생이란 말이에요. 기해생.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기해생이면은 여기 들어가죠.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는 삼합 목국을 형성하는데 건궁에서 갑자를 기해라. 그렇죠? 건궁이 여기죠. 여기. 그러면은 자, 갑자. 올해 2022년도를 얘기했을 적에 2022년도는 이민년이 되는 거죠. 여기 전에 먼저 구성의 정의도를 적어 드려야 되겠네. 여기 횡재는 여기 감궁이 횡재예요.
횡재. 그 다음에 여기가 봉적이에요. 봉적. 그 다음에 진궁이 창성. 상성. 그 다음에 천궁이 사성. 중궁이 천을. 그 다음에 건궁이 금운. 그 다음에 태궁이 전곡. 전곡. 그 다음에 간궁이 퇴제. 그 다음에 이궁이 화앙. 이궁이 화앙. 이것이 정의 궁이에요. 계문연운에 해당되는 구성의 정의 궁. 감궁은 횡재다. 횡재궁이다. 그 다음에 곤궁은 봉적궁이다. 그 다음에 진궁은 창성궁이고, 손궁은 사성궁이고, 중궁은 천을궁이고, 그 다음에 건궁은 금운궁이고, 그 다음에 태궁은 전곡, 그 다음에 간궁은 퇴제, 그 다음에 9번 이궁은 화앙. 자, 그러면은 59년 기해생이 2022년도 이민년에 보일러를 고친다? 아니면은 뭐예요? 화장실을 고친다, 아니면 벽지를 전부 다 새로 바꾼다 했을 적에 건궁에서 갑자를 기해라 그랬죠. 그 여기도 봐봐요. 갑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가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그 다음에 을류, 병술, 정해, 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여기 떨어지죠. 60갑자 다 외워야 돼. 자, 여기 여러분들 손을 펴보세요. 그 후천 낙서 구궁의 구궁도는 요 세 손가락만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순행을 시키는 거니까 구궁 정규도상으로 순행시킨다는 거는 1번에서 2번 궁, 감일궁에서 곤이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사궁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갑자니까 갑자, 을조,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인, 무술, 기해,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이민. 여기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가짜는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그 다음에 기본둔갑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이 기본둔갑의 908개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손가락에 감궁, 곤궁, 진궁, 손궁, 중궁, 여기 중궁, 건궁, 태궁, 간궁, 이궁, 요 아홉 개 궁에서 전부 움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은 지금 퇴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9년 6월생 기해생 여자분이 올해 보일러를 고친다, 올해 싱크대를 고친다, 올해 화장실을 고친다 하면은 퇴재가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묘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민 다음에 계묘가 열리 들어가죠. 화항도 내년도 안 되죠. 갑진은 어제 횡재가 되죠. 내년 후년에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응. 물집도 그러는데 응. 지금 당장 막 치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저희 집은 지금 응. 그러니까 들지 않은 응. 일이 그러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내년 다음에도 후년 나는 거잖아요. 올해가 이민, 계묘, 갑진년. 횡재가 들어오니까 갑진년. 내년 후년에 해야 되는 거지. 내년 후년에 해야 되는 예를 거지. 들어서 그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 이소문아 씨가 새로 들어와서 다 벽지로 해야 돼. 아니, 새로 들어와서 벽지를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새로 들어와서 벽지를 한다고 하면은 횡재년에 들어온다고 상관이 없지. 아니 그런데 올해는 해야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안 되지. 올해 내지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지. 우선 내년 후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막 사고 나고 그러더라고. 자, 여기 여러분들 정리를 여기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좀 이따 예제를 들어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자 음력 몇 년생이죠? 너 계약서 명이 누구예요? 남편은 몇 년생이에요? 음력으로 63년 1963년 11월 음력으로 11월 23일 23일 신은 모르고 그러면은 63년이면은 무슨 생이죠? 경자 신축 이민 계묘생인가? 계묘생. 예, 그러면 3, 4, 5, 6, 7, 8, 9, 10, 1, 2 올해 60세가 되면서 계묘생이죠. 계묘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구궁도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2022년도) 이민년에 화장실 보수에 일단 화장실 기둥이 어떠한가? 기둥이 어떠한가? 자, 1번은 여기는 횡재. 2번은 봉적, 장성, 장성, 사성, 천을, 금은, 전곡, 퇴제, 그 다음에 화앙, 자, 여기 잘 보세요. 64년, 여기 남자네? 자가 아니고,
남자 63년생은 계묘생이란 말이에요. 계묘생이면 여기 들어가죠. 계묘생은 건궁에서 갑자를 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어보세요. 갑자, 아까하고 똑같아지나?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의뢰,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목,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여기 들어가죠. 올해 뭐가 들어와요? 올해 2022년도는 올해 2020년 계묘지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 을추,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의뢰, 병자, 정춘,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무,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인,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여기 떨어지죠. 2022년도는 여기가 이민년이다. 이민년은 뭐가 들어와요? 퇴제가 들어오죠. 올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수업하고 네. 수업반 도배해가지고 공정하고 바꾸는데 아니, 바꾼 거는 그래도 덜한데 이거 고치는 거는 큰 문제가 들어온다니까. 도배하고 올해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저기 화장실 샤워 밑에 타일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장만 바꿔야 되고 그리고 트로치 병 한 장 바꾸는 거 괜찮아. 병판 창문이 그 바깥에 그 반주만 한 개 떨어져가지고 예. 그거만 아이 그 정도는 괜찮지. 여기는 보일러로 싹 뜯어내고 화장실 다 뜯어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방문 뜯어내고 새로 다는 것도 예, 그거는 중요한 문제죠. 지금 뭐 타일 하나 떨어지고 그런 건 큰 문제는 없어. 감사합니다. 그 2년 기다리면 또 머리 쓸까 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60가지를 모를 적에 하나하나 그 만세를 보고 하나하나 세워나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생기복도 구궁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방향 구궁법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계문여는 기륭법, 이것도 전부 다 구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양택 공부를 하면서 양택 구성법 붙이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나머지 학기, 우리가 2학기 끝날 때까지 양택 구성을 갖고 기륭을 논하는 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자 음력 1959년 몇 월 며칠이죠? 6월 27일. 음력으로 네. 시는 뭘로 또 새벽 8시 50분. 새벽 8시? 12시 50분. 12시 50분 그러면 자시가 되네? 명자시가 되는구나. 뭐 하여튼 91, 2. 올해가 64세요. 자, 59년 6월 27일 자시생인데 그 올해 이제 9월, 10월 중에 3월시를 이제 얻어서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날짜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날짜 잡아준 거는 생기복도 구궁법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64세란 말이에요. 64세니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남자건 여자건 여기가 이제 태궁, 감궁, 여기가 간궁,
여기가 진궁, 손궁, 이궁, 곤궁, 태궁, 건궁. 남자건 여자건 여기가 10세가 시작이 되는데 남자는 그 순행을 시키고 여자는 역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명이니까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1, 62, 63, 64 해가지고 감계에 떨어지죠. 그래서 본계가 감계니까 감은 감중년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펴봐요. 손을 펴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상변이니까 일상변에서 생기를 붙여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상변이니까 떨어진 걸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맨 밑에 떨어져 있죠. 여기 손계, 여기에 생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변 천이라고 했으니까 이중변 천이면 두 번째를 붙은 걸 변화시키면 뛰는 게 변화시키죠. 그럼 맨 위가 붙었으니까 여기 간에 천의. 그 다음에 삼하변이 절체가 되죠. 삼하변 절체. 삼하 절체니까 맨 밑을 변화시키니까 떨어져 있는 걸 붙이면 가운데만 떨어져 있죠. 여기 절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중변 유혼. 사중변 유혼. 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 변화시키려면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세 개가 다 붙었으니까 여기가 유혼. 다섯 번째는 오상변 화해. 오상변 화해니까 맨 위에 붙여있는 걸 변화시키려면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태괴가 되죠. 태방이 되는 거죠. 여기에 화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중변 복덕이라고 그랬죠. 육중변 복덕. 가운데 걸 변화시키니까 띄어야 돼. 붙은 걸 띄어야 되는 거죠. 맨 밑에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 진계의 복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칠하변 절명이다. 맨 밑에 붙은 걸 변화시키려면 띄어야 되는 거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곤계에 절명이 들어와요. 절명.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팔중변 귀혼이라고 그랬죠. 귀혼이니까 다 떨어져서 가운데 거를 변화시키려면 붙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 감궁에 귀혼이 되죠. 귀혼. 자, 그러면 요거는 구궁정의도라고 하는데 맨 가생이 있는 거 요거는 12지지 구궁정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을 붙여본다면 요 감궁에는 11월, 간궁에는 12월, 1월, 노에는 2월, 손에는 3월, 4월, 그 다음에 여기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럼 어디가 길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길한 거. 제일 길한 거는 생기달이 제일 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봄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잖아. 원래 봄에 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복덕도 여기 이 음력 2월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는 천의달인데 천의달이면 음력 12월이면 내년에 1월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1순위,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날짜는 지금 택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기달에 속하는 게 여기가 이제 12지지를 붙인다면은 자가 되고 축이 되고 인이 되고 묘가 되고 진이 되고 사가 되고 오가 되고 미가 되고 신이 되고 유가 되고 술이 되고 해가 되죠. 그러면 12지지 붙인다면은 9월이건 10월이건 지금 양력이 이제 20일이 넘었잖아요. 진하고 사의 날짜가 떨어지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 만세력을 펴봐요. 만세력 없는 사람은 그 저기 이제를 보고 만세력 갖고 왔나? 만세력을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 지금 양력으로는 오늘이 9월 23일이죠. 22일인가? 22일이면은 23일서부터 봐서 진사가 들어가는 거. 진사는 무진일이나 뭐 기사일이나 신사일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양력으로 한번 불러봐봐요. 네, 갑진은 미친 날에 양력으로. 9월 18일? 9월 18일 지났잖아. 9월 내일 9월 23일 이후로. 응, 10월 달로 불러주라고. 10월 1일은 뭐예요? 경진? 경진일이고 10월 1일은 신사일이고 그 다음에 9월 30날이 병진이에요. 9월 30? 네. 양력으로? 양력으로. 양력으로 9월 30. 31일이 정사. 9월 31일이 경진, 신사지 저 왜 정사야? 병진 정사. 병진? 네. 경진이 아니고 병진. 네. 병진 31일. 병진 정사. 네. 그 다음에는 10월 11일 날 무진. 무진, 10일 기사. 그 다음에 10월 23일. 병진. 10월 23일 경진. 10월 24일 신사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 도목고시가 용신이 뭐예요? 수인가요? 그 사주를 불러봐. 연이 어떻게 돼? 기해에 신미에 을유. 그러면 용신은 을묘? 병자. 그러면 이건 용신은 수야. 용신이 수인데 그러면은 진토. 용신이 수니까 무진일, 진자 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경진일, 요 날짜를 택해주라고. 잘 기억을 해도, 예? 이건 우리가 실전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진사 날짜를 택해주되, 이 아주머니가 용신이 수니까 을목이 미토월이면 화 잡으면 안 되고, 화기가 퇴기하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하늘의 개수가 우러가 필요하니까 용신은 개수를 잡아야 된다. 그럼 무진일날로 잡아오지만은 진자 합수가 들어와가지고 용신으로 들어와죠. 그래서 무진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경진일도 괜찮고 그래서 10월 11일, 10월 23일 중에서 입주를 하라고 그래요. 입주를.
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로 해야 되느냐? 진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진시는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죠.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이사를 다 못한다 한다면은 책상을 하나 놓든지 컴퓨터를 하나 먼저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 정수기를 먼저 갖다 놓든지 물건 하나라도 진시가 이제 7시 반서부터 9시 반 사이에 물건 하나라도 먼저 갖다 놓으라고 하라고. 예?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생계복도 구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 날짜를 꼭 택해 주라고.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한 거 마침 이제 질문이 들어왔길래 우리가 요대로 이제 풀어 나가면은 물어오는 사람들한테도 복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또 풀어주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요거를 빗대서 지금 이사방향 구분법을 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미사리에서 석촌호수로 방향을 한번 봐봐요. 서울 시내를 보면은 맨 위가 북쪽으로 돼 있거든. 그러면 미사리에서 석촌호수가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느냐? 그 휴대폰으로 봐야지, 휴대폰. 석촌호수가 원리평 아파트 있는데 그야 롯데월드 근방일 거야, 거기가. 남서 방향이야? 자, 이사방의 기륭법. 이사방의 기륭법은 남명은 진궁에서 일세를 기하여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구성을 중궁에 입식힌 후 나머지 구성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차적으로 부법한다. 남명은 진궁에서 일세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워나가서 구궁 정의도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의 구성을 중궁에 입식힌 후 나머지 구성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차적으로 이거해서 부법한다. 이거해와서 부법한다. 이거해와서 부법한다. 여명은 곤궁에서 일세를 기하여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어나가서 요건 구궁 정의도 상으로 세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의 구성을 중궁에 입식힌 후 나머지 구성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순차적으로
이거 해와서 도합한다. 도합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자, 구궁정의도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사방향 구궁법은 이사방의 기륭을 논하는 거는 이사방의 구궁법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 구성은 첫 번째가 철록이에요. 철록.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안손이다. 세 번째는 식신이다. 네 번째는 증파다. 다섯 번째는 옥이다. 여섯 번째는 합식이다. 일곱 번째는 진기다. 여덟 번째는 관인이다. 아홉 번째는 퇴식이다. 자, 1번 첫 번째는 철록이다. 두 번째는 안손이다. 세 번째는 식신이다. 네 번째는 증파. 다섯 번째는 오기. 여섯 번째는 합식. 일곱 번째는 진기. 여덟 번째는 관인. 아홉 번째는 퇴식. 자, 철록이라는 것은 요거는 만사가 개길이다. 만사가 길하다. 거의 길하다. 그 다음에 승진수, 그 다음에 영전하는 거, 그 다음에 득제, 재물을 모으는 거, 득제,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철록방으로 가면 길하다. 철록방향은 구성 중에서 가장 길한 방향인데, 승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영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복록이 들어오는 문제, 또 시험에 합격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길한 작용을 하는 방향이 철록 방향이다. 그 다음에 안소는 눈이 손상된다. 이거 글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요거는 안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손재수가 가장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사고, 질병이 들어오고, 시비, 구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약 문제, 파기 같은 거, 이런 문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식신은 우리가 자평명리에서는 밥그릇이다 이렇게 논하니까, 식신은 뭐냐? 요거는 취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를 풀어볼 적에 우리 아들이 언제 취직이 되겠습니까? 했을 적에는 식신의 동향을 갖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식신은 취직 문제가 들어오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역시 득제가 들어오죠. 취직이 되면 득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이 양호해진다.
건강이 양호해진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식신으로 우리가 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파라는 거는 요 정자는 시루정자예요. 시루떡 할적이 시루정자, 시루가 깨지는 거죠. 그 요거는 뭐가 들어와요? 요거는 손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입이 구슬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툼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파는 요거는 소송 문제도 들어와요. 소송 문제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이 깨지는 것도 요 정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남의 음해를 당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정파방으로 이사가 됐지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흉한데, 요거는 뭐라고 할까? 질병 문제가 먼저 들어오고요. 질병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또 손재 문제가 들어와요. 손재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약의 파기, 그 다음에 여기 자질구레한 사고 문제, 그것도 오기방으로 이사 갔을 적에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오기방은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충격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돼요. 오기방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요 합식방은 더혈합에 먹을 식자잖아요. 그 요거는 식구가 는다. 식구가 는다고 판단했어요. 식구가 늘어나는 거. 그럼 뭐예요? 자식이 태어나는 거냐? 그 다음에 손주가 태어나는 거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냐? 하는 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게 들어올 수가 있죠. 다른 회사를 합병해서 몸집을 키우는 경우, 다른 회사 합병한다는 건 다른 회사 직원까지 전부 다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합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요 진귀라는 거는 요거는 사고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논하고, 그 다음에 시비 구설 다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관인이라는 것은 요거는 문서 계약 관계에서 길한 문제가 들어온다. 공무원들은 승진의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는 거, 그 전부 다 관인방으로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인방에 갔으면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들어간다. 퇴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 그 다음에 식구가 줄어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손재수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회사가 발전을 하지 못하고 퇴보한다 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퇴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퇴식은 아주 흉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거나 분마가 돌아가시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책에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설명해준 요 내용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사방의 구궁법에서 기름방이 있는데 이사방향 구성의 구성의 정의 궁,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번은 여기가 철록방이에요. 철록방이다. 2번이 안선방이다. 안선방이다. 3번이 식신방이다. 4번이 정파방이다. 5번이 오기방이다. 6번이
합식방이다. 7번은 진기방이다. 8번은 관인방이다. 9번은 퇴식방이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1번은 철록, 2번은 안선, 3번은 식신, 4번은 증파, 5번은 오기, 6번은 합식, 7번은 진기, 8번은 관인, 9번은 퇴식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명으로 음력 1959년 6월 27일 자시생이 오늘 올해 2022년도 올해가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울의 미사리 그쪽 지역인데 석천 호수 쪽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실을 개업을 한다. 창업을 해보겠다. 길하냐 흉하냐 하는 걸 우리가 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 미사리 쪽에서 석천호수 쪽은 남서 방향이다. 남서 방향이면 그 곤방이 되는 거죠. 남서 방향. 그러면 곤방이 길하냐 흉하냐 하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여명이니까 곤궁에서 일세를 기해서 자신의 나이수가 64세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1세, 2세, 3세, 4세, 그 다음에 5세, 6세, 7세, 그 다음에 8세, 9세, 10세 여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한 칸 뒤 여기가 20세가 떨어져요. 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20. 여기가 30세가 떨어져요. 여기가 40세가 떨어지고 여기가 50세가 떨어지고 60세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61, 62, 63, 64 해가지고 어디 떨어져요? 곤방에 떨어지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 그 떨어지는 게 어디 떨어졌어요? 안선궁에 떨어졌죠? 그렇죠? 안선궁을 중궁에 입시켜라. 안선을 중궁에다 입시키는 거예요. 입시킨 후 나머지 구성은 구공 정도 상으로 순차적으로 이거해와서 부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소는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식신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5번 다음에 6번으로 가는 거죠. 예, 6번 식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7번대로는 증파가 가는 거죠. 증파. 그 다음에 8번은 오기. 그 다음에 9번은 합식. 그 다음에 1번, 10번을 건너뛰고 1번은 진기. 그 다음에 관인. 그 다음에 퇴식. 그 다음에 철록. 자, 방향은 감방은 북쪽, 이방은 남쪽, 진방은 동쪽, 태방은 서쪽, 손방은 동남방이 되고 곤방은 서남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간방은 동북방이 되고 건방은 서북방이 되고. 자, 미사리에서 석촌호수 건방은 남서방향 곤방이 되는 거죠. 그 곤방이 뭐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고사 지내면 풀릴 것 같아. 고사만 지내라고 그래. 먼저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 봄에. 시작하기 전에. 저 여사 어째 또 헤매고 있어. 몇 번 들었잖아. 아니요. 응? 지난 학기 참 풍수 안 들었던가? 1학기 때. 1학기 때 들었지? 그런 애들 뭘 못해. 너 이거 녹화해서 나중에 유튜브를 하나 복사해서 다 떠주려고 하는 거니까. 교수님 거기 양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계약이 안 됐었잖아요. 네. 화해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그 8월에 계약을 한번 하는 것이 안정하게 8월은 어떻게 나와요? 8월은 화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죠. 8월 달에는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길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양력으로 이걸 음력이니까 음력 8월이면 양력으로 9월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월은 절명이니까 더 안 좋지. 더 안 좋았지. 거기 들어갔으면은 시비 다툼거리가 생기고 막 이것저것 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있어 봐요. 교수님 그러면 아까 그 생기복독에서도 용신을 따져주셨잖아요. 그럼 천간이 기신의 경우에는 기신자력이 상세가 되는 거니까 생기적 영향이 떨어집니다. 지지에다가 이제 비중을 많이 둬야지. 천간은 3분의 1 비중만 두고 지지는 3분의 2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천간은 거의 다 무시를 하지 사람들이. 그래도 용신을 잡아주신 거는 최적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생기달 날짜를 잡아줘야 되니까 생기달에 이 일진을 잡아줘야 되니까 생기달의 일진은 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진이 진토가 들어가든지 사화가 들어가는 날짜를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9월 22일이잖아요, 양력으로. 그럼 여러분들 만세력을 펴보세요. 그래서 9월 26일 이후로는 없고 10월 달로 들어가면은 10월 6일 날 임진일 진토가 들어가죠. 10월 7일 날 계사일 또 사화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10월 18일 갑진일 진토가 들어가고 10월 19일 을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그 59년 6월 20일 이 자시생의 용신은 우리가 계수로 잡았으니까 10월 6일 임진일에 사무실에 입주를 하게끔 해주는 것이 길하다. 그러면 시간은 언제냐? 시간은 진실을 잡아줘라. 7시 반 전부터 9시 반까지 잡아주면은 아주 완벽하게 이사방향 구금법에 대해서 기능 판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큰일 날 뻔했어.